자, 3부입니다.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동네 엘리트 대학교를 돈 안 내고 장학금만 받고 다니셨다는 우리 유선남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일단 오늘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스케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오늘자 주요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GDP가 이미 발표가 됐고요. GDP 관련해서는 예상치를 일단은 조금 더 상회하는 지금 현재 리비전이 조금 더 높게 돼가지고 2%에 해당하는 GDP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1쿼터 동안 원래는 1.4% 정도로 내려앉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2% 정도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3만 9천 건수로 예상치였던 26만 6천 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사실 파월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사실 좀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파월이 연설을 하면서 어제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직장이 너무 강하다. 노동 공급과 수요의 임밸런스가 조금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해서 우리의 긴축을 계속 불러오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또 증명해주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나온 지표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어제 나온 지표들과 오늘 나온 지표들이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는 전체적으로는 줄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감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프라이스 인덱스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GDP 기준으로 현재 가격들의 물건 가격들의 기준을 봤을 때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던 점이 조금 좋게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발표가 되는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펜딩 홈 세일즈라고 해서 진행 중인 집 거래량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한 지표의 상승에 대해서 거래량 상승에 대해서 또 다른 커다란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GDP 성장률은 뭐 2%로 상당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지난 1분기 성적표고 그리고 이게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 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오는 게 확정치가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시장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거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적다 보니까 노동시장 여전히 타이트하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의 거래 지수 선물 분위기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재미나게 볼 만한 부분이 이번에 GDP 확정치가 사실 수정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음. 0.7%가량 상향 조정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뭐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에서 어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23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합격점을 받았어요. 되게 좋은 소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면 저는 이걸 라이브로 여러모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23개 은행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자체가 굉장히 아주 타이트한 컨디션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실업률이 10%에 도달을 하고 주택 가격과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크게 빠지는 상황, 아주 커다란 불황에도 과연 은행들이 원하는 것만큼 과연 기능을 할 수 있을까가 사실 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됨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 10%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원래 미국에서 기본으로 미니멈으로 요구하는 8.5%보다 높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요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했던 23개 은행 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 은행주들이 각각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살펴봤고요. 사실 은행주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도 좀 오르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되게 그
최악 조건에서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탄탄하다는 걸 증명했다는 게 미국 은행주에게 주가에도 좀 좋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월의 연설에 관해서 정확히 말하면 요번에 신트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두 번 연속 금리 인상 가능하다는 발언과 내년까지 2% 물가 도달이 굉장히 어렵다는 발언을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그것 말고도 금리가 두 번 연속 인상이 가능하다 정도를 언급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채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조금 뭐라고 이제 페드워치 툴이라고 하죠. 이제 페드워치 툴이라고 해서 연준의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얼마나 할까 예상을 하는 툴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현재 두 번 연속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드노믹스 이제 재선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인의 공약을 좀 얘기하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이드노믹스 같은 경우는 어제 미동부 기준으로 오후 1시쯤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는 글을 써보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바이든 정부가 하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bottom to top이라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현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었고, 앞으로 미국인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것을 서포트하는 돈까지 그거에 대한 세수를 부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재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에서 특별히 신경 써봐야 될 내용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나요? 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재선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재선 캠페인의 일부분이라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빅픽처들 아무래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보니까 아주 음.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지는 않고 아주 큰 그림만 그려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과연 언제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다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IMF에서 곧 나온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아니, 반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IMF에서 전에 오피서로 일했던 사람이 이제 네. 중국에서 큰 부양책이 나오는 것은 어려울 아,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 IMF에서 부총재를 지냈던 이제 주민이라는 전 오피서가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스트레인드가 되게 많다. 너무나도 지금 이 부양책을 실행하기에는 너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지방 정부가 너무나도 높은 부채를 갖고 있으며 이제 국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현재 지방 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지금 현재 큰 거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부양책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좀 줄줄이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요번 화요일에 사실 이번에 경찰이 실수로 17살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쏴서 사망시킨 사건이 굉장히 커다란 일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나와서 시위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경찰이 150명 이상을 체포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서 프랑스 내의 정세가 상당히 어지럽고 그리고 유명인들도 참여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꼭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재팬에서 우에다 총리가 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야 이제 YCC를 취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 원하는 바가 사실 인플레이션 수치를 조금 높은 수치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뱅크 오브 재팬이 만약에 다음에 2023년,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면
YCC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YCC가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기 이제 금리를 가둬놓고 금리가 못 올라가게 계속 채권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 풀리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엔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 엔화 관련된 투자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참 YCC 어떻게 정책을 정상화하게 될지 이 부분도 우리는 엔화 투자자로서 꼭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오라클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칩을 구매하기로 했나요? 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 센터가 인텔 기반의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취소를 하고 인텔에 대한 구매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한편 엔비디아와 AMD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들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관련을 해서 엔비디아와 AMD 칩을 약 조 단위의 빌리언 달러 단위의 금액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 뉴스가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와. AMD, 엔비디아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뭐 주식의 가격이 비싸고 싸고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뉴스인데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이제 곧 다시 재개가 되나요? 일단 학자금 대출 상황인 재개에 대한 소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아침 10시 이제 곧 30분 정도 뒤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대부분들의 예상은 학자금 대출이 상환을 곧 재개시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감면해주는 정책 자체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가는 일이다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학자금 대출 관련한 상환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forgiveness 감면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약 4억 달러 정도가 쓰일 것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 쪽에서는 지금 현재 공화당 쪽의 인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곧 재개시킬 것과 감면 정책에 대해서 아마 폐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뭐 대출주들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정책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오늘 10시나 내일 10시쯤에 아마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오전 10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오전 10시나 내일 오전 10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직 네네, 알겠습니다. 언제 공개가 될지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뭐 업스타트라든지 아니면 소파이라든지 이런 대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좋지 못했던 게 요런 연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히스토리 잠깐만 보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들이 일을 못 했잖아요.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거 학자금 대출, 그러니까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 못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파산하면 안 되니 학자금 대출을 안 갚아도 되게 해줄게라고 유예를 하다가 코로나 다 끝난 마당에 이 학자금 대출 아예 탕감해줄게라는 그 의견을 탕감해줄게라는 행정명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내놨었죠. 근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 이거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 안 할지 이거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게 될지 안 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히스토리가 좀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개별 기업 뉴스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개별 기업 뉴스들 봐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버진 갤럭틱 쪽에서는 오늘 상업용 비행이 드디어 오늘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첫 상업용 비행 이전에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들을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테슬라 주식을 팔고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AI 관련한 주식들, 칩 관련한 주식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드디어 3 트릴리언 달러 가입을 하면서
아주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제 나왔던 아이클라우드 관련한 가격 인상 뉴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저희가 뭐 앞에서 봤으니까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매 판매점 관련해서 어닝이 좋지 않았던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런 잔혹사를 깨주는 어닝이 나왔습니다. 라이트에이드에서 이번에 어닝을 발표를 하면서 매출과 EPS 양쪽 다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상회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최근에 뭐 월근일이라든지 코스코라든지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내놓은 곳에 비해서 라이트에이드 같은 경우는 어닝도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어제 장 중에는 결론적으로 월그린의 어닝 때문에 4%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렇게 어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는 그 이유는 3.29%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픈도어와 관련된 그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재밌어서 제 오픈도어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관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아, 좀 네. 쉐어를 해주고 싶었는데, 오픈도어가 원래 사실 동부 쪽에서는 오퍼레이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래는 오픈도어가 뭐 오픈도어는 하는 기업인지 먼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네, 오픈도어라는 기업은 이제 여러분들의 집을 사가지고 각자 이제 그걸 고쳐서 파는 기업으로 굉장히 음, 유명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냥 얘네들한테 고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딜의 네고시에이션 이런 것도 걱정하지도 않고 뭐 너무 그냥 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원래 이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서부 쪽과 중부 쪽에서만 보통 오퍼레이트를 하고 동부 쪽에서는 아직 판매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오픈도어 쪽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받아가지고 제가 동부 쪽에 위치해 있는데 네. 동부 쪽에도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동부 쪽에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것에 반해서 제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는 저희 아직까지 동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뜨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편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뉴저지나 아니면 동부 쪽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확장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재밌는 소식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내일 아침에 중요한 실적 발표.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니까요. 오늘 장 마감된 직후에 중요한 실적 발표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나이키라는 기업의 음,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 나이키의 실적에 관해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만큼 중국 관련한 이슈도 굉장히 컸던 만큼 아무래도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어닝이 아닐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금 전에 개장을 했으니까요. 저희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갖고 계신 분들. 자, 지수 움직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다빈치 로봇 수술로 유명한 인투이티브 서지컬. 자, 좋습니다. 한번 지수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볼게요. 조금 전에 그 지표 나왔던 거 말씀드렸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고용이 좀 계속 안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워낙 지금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안 좋아지는 상황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고용 시장이 아직도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그냥 보합권입니다. 보합권. 뭐 나스닥 0.1%, 다우 뭐 보합이고요. S&P 500 보합이고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 어제 얘기했던 게 올해 금리 인상 2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어제 혼조세를 보였고 오늘 출발도 이렇게 보합이라는 거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2회 추가 인상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민감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초록색이 반짝 빛나고 있는 곳 보이시죠? 바로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오늘도 JP모건 1.7%, 뱅크 오브 아메리카 1.8%, 웰스파고 2.9%, GS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이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유선남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은행들이 합격점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사태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두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합격점 굉장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튼튼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됐던 게 지난 3월에 지역은행 뱅크런 사태 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잘 견디는구나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금융주는 좀 잘 가지 않을까. 어제도 잘 갔고요. 오늘도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보는 거는 제가 이것도 한번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 텐데, 자, 요 뉴스입니다. 그 엔비디아가요. 사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 것을 규제하는 그 내용이 좀 공개가 됐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CFO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중국으로의 AI 칩, AI 반도체 수출에는 큰 물리적인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CFO가 AI 반도체 규제한다고 해도 물리적 충격은 없어라고 Material Impact Say No 보이시죠?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제 그 엔비디아 주가도 하락하던 것이 하락폭을 많이 줄였었거든요. 오늘도 한 0.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화면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같은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널리스트는 전체 매출의 8%, 데이터 센터 매출의 10%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긴 했는데 엔비디아 CFO는 아니다. 물리적 충격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요즘에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주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피크 시즌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뭐 어떤 종목들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이걸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카니발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YTD 수익률? 올해 카니발이 114% 올랐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테슬라가 108% 올랐거든요. 카니발 수익률이 테슬라 수익률보다 더 높다는 거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금 특히 카니발의 경우에는 그 사전 예약 그리고 고객 예약금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니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델타항공도 바로 며칠 전에 2분기 이익 가이던스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높였죠. 여행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왕 카니발 얘기 나온 김에 카니발의 주가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죠. 크루즈인데 이 크루즈 예약이 엄청나게 밀려 있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 덕분에 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적 발표 이전에 지금 투자 의견 내지는 목표 주가 하향을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약간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154달러에서 127달러로 내렸고요. 도이체방크에서도 목표가를 133달러에서 126달러로 내렸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은 변하지 않았는데 북미 지역에서 도매 주문이 좀 약하다 요즘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미국의 도매는 확실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매상이 나이키로부터 물건을 떼다가 이제 소매상에 파는 건데 그건 약하고 다만 중국에서 얼마나 소비가 커버해 줄지 이것이 실적의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일 컨퍼런스 콜이나 이제 실적 발표에서는 북미는 약할 것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나이키가 정말 중국에서 소비가 좀 회복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해 봤고요. 자, 유선남님, 제가 뭐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거 몇 가지만 정리해 주실까요? 아유, 지금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저께 어닝을 보면서, 가이던스 관련해서는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게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는 보도가 되었고, 재미난 건 블룸버그 기준으로는, 월가의 컨센서스가 3.85로 잡히면서 예상치 상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의견이 좀 갈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마이크론 주가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행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미국 시장 어떻게 개장됐는지 주요 뉴스들까지 유선남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게 될지 상환하지 않게 될지 모른다지만 우리 유선남님은 전혀 관계가 없으십니다.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유선남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좋고요. 테슬라도 좋고요. 테슬라는 여러분 이제 딱 7월 첫날이 되면 2분기 판매량, 전 세계 차량 판매량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1.5% 오르고 있으니까요. 차량 판매량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